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 이 앞에 있는 줄자가 그어져 있는 책, 로버트 크리스라고 하는 과학철학자의 측정의 역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 드리는 2분 퀵 서비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물건 길이를 잴 때 어떤 도구를 이용하시나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자를 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변의 자에는 눈금이 있습니다. 눈금이 없으면 그건 자가 아니고 그냥 막대기죠.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위, 우리가 많이 쓰는 단위는 보통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그리고 자동차 타면 킬로미터까지 이런 걸 많이 쓰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밀리미터는 1000분의 1미터고요. 센티미터는 100분의 1미터, 킬로미터는 1000미터죠.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체중계 많이 쓰시죠. 저도 거의 매일 몸무게를 달아보는데요. 아니면 이제 요리할 때 쓰시는 요리저울도 있고요. 체중계는 킬로그램, 요리저울은 보통 그램 단위로 무게를 잽니다. 킬로그램은 1000g이죠. 킬로미터는 1000m고 킬로그램은 1000g입니다. 신기하죠?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돌려보겠습니다. 1m는 어느 정도의 길이일까요? 또 1g은 어느 정도의 무게일까요? 사실 답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1m와 1g은 사실 굉장히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제 1m 할 거야. 우리 이제 1g 할 거야. 라고 정한 딱 그 순간부터 1m와 1g이 표준으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터와 그램을 비롯해서 몇몇 기본 단위로 구성된 측정 단위 체계를 SI 체계라고 합니다. 이제 국제적 측정 체계라고 하는 프랑스어의 줄임말인데요. 이 미터와 그램이라고 하는 구상은 무려 17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400년 전부터 프랑스에서 만들어져서 서서히 전 세계로 퍼집니다. 경쟁하는 다른 측정 단위 체계에 비해서 특히 이제 산업혁명 시기에 가장 잘 나가는 국가였던 영국이 쓰던 야드 파운드 측정 단위와 비교해서 굉장히 계산하기에 간편하고 또 간단하게 잃을 데 없고 깔끔하다는 장점을 지녔기 때문에 이제 지금과 같은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미터법이 확산되는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영국은 프랑스산이라는 이유 딱 그거 하나만으로 미터법을 거부해 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가 되어서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미국은 아직도 야드 파운드법을 씁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측정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과학이나 정확성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측정법의 확산은 사회문화적 경향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죠. 미터법의 탄생에서부터 이 기본 단위인 미터와 그램을 더 정확하게 규정하려는 사람들의 노력, 그리고 프랑스,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미터법 확산 과정에서 있었던 이제 웃기지만 웃지 못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 바로 이 측정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번 주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터법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미터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처음 미터법을 고안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이 미터법이 어떻게 퍼졌고 그 퍼지는 과정에서 전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을 주로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보자면 과학책, 기본적으로는 과학책이겠지만 동시에 과학사책 혹은 사회사, 문화사 이런 부분에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꼽은 키워드는 당연히 이제 미터법입니다. 그 과학계에서 통용되는 농담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야드 파운드법을 쓰는 미개한 미국인이 전 세계 과학 연구를 선도하고 있나? 이 진짜 미스테리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1990년대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그 나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은 야드 파운드, 즉 인치 단위로 계산을 하게끔 만들었는데 여기에다 정보를 입력하는 사람은 미터법 숫자로 입력을 하는 바람에 우주선 하나가 터진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미국은 전 세계 우주 연구를 선도하고 있죠. 뭐 이런 이제 과학자들이 다 사용하는 이 미터법이라는 단위를 미국에서만 유독 쓰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을 좀 꼬집는 그런 농담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은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 넓이 어떤 단위로 세시나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평수 단위가 익숙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집의 넓이를 평수로 얘기하는 게 아마 굉장히 터부시 될 겁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채택하는 편법 단위가 항상 집의 넓이를 표현할 때 3.3제곱미터 단위로 표현하는 거죠. 이게 1평이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그 부동산에서 붙이는 광고에 P라고 하는 굉장히 괴상망측한 단위가 등장을 했죠. 30P는 뭐 대충 한 85제곱미터를 가리키는 그런 단위인데, 또 우리나라의 그 시장이나 혹은 마트에 가서 고기나 야채를 사실 때 근이라는 단위 쓰시는 분들 아직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지금도 궁금한데 왜 야채 한 근은 200g이고 고기 한 근은 600g일까요? 반대인가? 그렇죠. 고기 한 근과 야채 한 근의 그 단위가 실제 무게가 다릅니다. 사람들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익숙해지면은 그 단위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죠. 이 측정을 한다. 그걸 이제 수량으로 나타낸다. 그 측정 표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에는 사실 사람들이 정확한 단위를 사용해서 나타낼 때에 사물들 사이의 교환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이점이자 혹은 일종의 폭력 같은 것이 숨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렇죠. 제가 앞에서 고기 한 근과 야채 한 근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고기를 파는 상인이 야채 한 근의 무게를 가지고 여러분 이게 고기 한 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당연히 저 사람 지금 무게 가지고 나를 속이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불신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사실 상업이 발달하기 대단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측정이라고 하는 것에 공통 단위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은 과학이나 어떤 그 과학적 엄밀함, 연구의 엄밀함 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도입한다기보다는 사실 상업의 부흥을 위해서 도입하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미터법이 확산되는 과정도 사실은 전 세계적인 시장이 확장되는 과정과 그렇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미터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측정 가능성, 그 교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의 편의를 극대화한 단위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십진법으로 사용하니까 단위도 십진법으로 끊어서 밀리, 센티, 킬로라는 접두어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그 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그냥 단위를 굉장히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야드 파운드 같은 거는 뭐 1피트가 뭐 30인치라든가 뭐 6피트가 1야드라든가 혹은 1마일은 뭐 1000야드인데 그게 미터법으로 한 사람은 뭐 1600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상한 배율로 짜여져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옛날에는 나름의 합리성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그 십진법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미터법 측정에 비할 바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터법의 확산은 표면적으로는 과학의 활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활동이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미터법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과학의 활동이었다면 영국의 과학자들은 미터법을 빨리 받아들였어야 했겠지만 또 미국의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였어야 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영국의 과학자들도 프랑스처럼 혁명이 나가지고 왕의 목이 잘릴까봐 두려워서 미터법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요. 프랑스 문화가 미국을 침공해온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미국에서 기계 산업에 종사하는 공학자들이 가장 앞장서서 미터법의 도입을 반대합니다. 이런 역사들을 보고 있으면 저 사람들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점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역시나 미터법의 도입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고 문화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다라는 지점인 것이죠. 또 이런 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1m와 1g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하려고 하는 과학자들의 노력을 놓치지 않습니다. 미터법이 확산될수록 그리고 그 미터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1m가 얼마인지 1g이 얼마인지 정하는 과학자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책임감 또한 훨씬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잘못했다가는 이제 미터법을 따르는 이 세계적인 그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의 활동도 역시나 미터법의 확산만큼이나 중요한 무게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자연 표준으로 접근했다가 인공 표준으로 갔다가 다시 자연 표준으로 돌아오는 이 미터라고 하는 단위의 의미의 변화도 확산이라는 문화적 현상과 함께 꼼꼼하게 추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터법이라고 하는 것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 활동과 함께 과학적 활동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책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 책의 내용을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다단하고 다양한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이 미터법에 관한 책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이 뭔가를 잰다, 그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쓰는 자, 그게 뭐 플라스틱 자가 됐든 아니면 이렇게 쫙 늘어서 쓰는 줄자가 되었든 이 자를 보시는 시선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 책과 함께 하시면 좋을 콘텐츠를 추천해드리는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콘텐츠는 엘프리드 크로스비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수량화 혁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터법은 17세기 160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그 구상이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엘프리드 크로스비의 수량화 혁명이라고 하는 책은 딱 이 시기, 그러니까 1200년대 중반부터 1600년대 후반까지 뭔가를 잰다고 하는 문화가 어떤 영역에서 시작돼서 어떤 철학적 근거를 가지고 어떤 영역에까지 확산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추적해 나가는 역사책입니다. 특히 이제 음악이나 그림처럼 잰다라고 하는 것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영역에서조차 이 측정이라고 하는 관습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12음계가 어떻게 분수로 표현이 되고 그 그림 안에서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공간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지, 그게 어떻게 과학적 활동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지, 이런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써놓아서 이 측정이라고 하는 영역이 중세 후기에서부터 지금 우리 시대에 오기까지 어떤 부침을 겪었는지를 보시고 싶다면은 이 책과 함께 엘프리드 크로스비의 수량화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더 풍부한, 더 알찬, 더 교양이 넘치는 그런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요 독서 측정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마쳐보았고요. 다음 주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정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강남규라고 하는 칼럼니스트의 지금은 없는 시민이라고 하는 책을 보려고 합니다.
최근 이 90년대생 칼럼니스트라고 하는 코너 기획 기사로 여러 언론사에서 90년대생,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20대가 되었거나 혹은 30대에 아직 접어들기 전인 사람들을 다뤄주는 그런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기사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작가 중에 한 명인 강남규라고 하는 작가가 2019년부터 2021년,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 잡지나 신문사에 기고한 글을 모은 책입니다. 이 칼럼니스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이 사람의 글을 살펴보면서 지난 3년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